맞나? 숨소리가 거친데? 아니, 당신의 심장 뛰는 소리가 내 귀까지 들려서 그래. 그날 밤 53살 목수 한수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 60살 해숙의 가슴은 속절없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을 깨고 들려오는 사내의 가쁜 호흡은 해숙의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고 그녀는 평생 지켜온 정숙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지요. 대체 무엇이 이 우아하고 단단했던 여인의 마음을 이토록 흔들어 놓은 것일까요? 모든 감각이 깨어나고 열기로 가득했던 그 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심의 소음이 전혀 닿지 않는 깊은 숲속에 해숙이 정성을 다해 가꾼 현대적인 전원주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온 지 어느덧 5년 그녀의 일상은 정갈한 정원만큼이나 고요했지요. 그러던 어느 뜨거운 여름날 오후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묵직한 망치질 소리가 그녀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해숙은 묘한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고 거기서 땀방울을 흘리며 나무를 깎고 있는 태수를 처음 보았습니다. 태수는 53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어깨와 다부진 체격을 가진 사내였지요. 햇볕에 그을린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오후의 햇살에 비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해숙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해숙은 당황하여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태수의 강렬한 눈빛은 그녀의 발길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온 강태수라고 합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묵직한 저음이 되어 해숙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해숙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인사를 건넸지요. 아, 네. 반가워요. 보수 공사를 직접 하시나 봐요. 해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탄탄한 가슴 근육에 시선이 머물렀고 태수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가만히 살폈습니다. 그날 이후 해숙의 머릿속에는 태수가 풍기던 진한 나무 향기와 그 강렬한 눈빛이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던 낮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죠. 해숙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60살 여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어왔던 아주 낯설고도 뜨거운 생동감이었습니다. 일기예보에도 없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숲을 적시던 저녁이었습니다. 해숙은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거들어 나갔다가 빗물에 미끄러워진 바닥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얇은 원피스가 몸에 착 달라붙어 그녀의 우아한 곡선이 은근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그때 태수가 담장을 넘어 순식간에 해숙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까? 태수는 해숙의 허리를 단단한 팔로 감싸 안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뜨거운 온기가 번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지요. 해숙은 그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체온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고마워요, 태수 씨. 그냥 조금 놀라서 그래요. 해숙은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태수는 오히려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요란한 빗소리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를 가려주고 있었지요. 태수의 손이 해숙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의 하얀 목덜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숙은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시죠. 옷이 너무 많이 젖었습니다. 태수의 제안은 단순한 배려,
이상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해숙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해숙은 수건을 가져오겠다며 몸을 돌리려 했지만 태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수의 눈동자가 짙은 열망으로 번뜩이고 있었지요. 해숙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태수에게 들릴까봐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그가 자신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의 따뜻한 손이 해숙의 어깨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자 해숙은 자신도 모르게 가쁜 숨을 내뱉으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태수가 해숙의 젖은 어깨를 감싸 쥐고 가까이 다가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밖 정원 한 구석에서 바스락거리는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동작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지요. 해숙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68살 영호의 시선임을 직감했습니다. 영호는 지역의 유지이자 해숙의 고향 오빠로 평소에도 그녀의 집 주변을 산책한다는 핑계로 서성이곤 했으니까요. 누가 있는 것 같아요. 해숙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수는 차갑게 웃으며 해숙의 허리를 더 강하게 감싸 안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해숙을 뒤에서 껴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대었지요. 해숙은 수치심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고 예민하게 만들었지요. 태수의 손은 이제 해숙의 허리 곡선을 부드럽게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구경하게 두세요. 어차피 저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니까요. 태수의 잔인하면서도 달콤한 말에 해숙은 힘이 풀려 그의 품에 완전히 기댔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영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지요. 해숙은 자신이 평생 지켜온 정조와 품위가 단 한 번의 폭풍 후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태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해숙의 피부는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한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창밖의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 방 안에 가득 찬 열기의 농도는 지울 수 없을 만큼 진해져 갔습니다. 해숙은 이제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해숙의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갠 하늘 아래 눈부신 햇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마음속은 간밤에 태수가 남기고 간 강렬한 열기로 인해 여전히 잔잔한 파동이 일고 있었지요. 해숙이 정돈되지 않은 마음을 추스르며 정원으로 나왔을 때 담장 밖에는 영호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은 무사히 보냈니? 빗소리가 유난히도 요란하더구나. 영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섞여 있었고 해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담담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호는 해숙의 안색을 살피며 주머니에서 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목수라는 사람, 내가 알아보니 평판이 좋지 않더구나.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영호의 노골적인 경고에 해숙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간밤의 은밀한 공기를 영호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자 온몸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호는 해숙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나에게 의지하면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모든 품위를 지켜줄 수 있어. 그 사내에게 마음을 주면 결국 너만 상처 입게 될 거다. 영호의 제안은 마치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지만 해숙에게는 거부하고 싶은 독사처럼 느껴졌지요.
해숙은 영호를 정중히 돌려보내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여전히 태수가 남기고 간 그 묵직한 존재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위협과 금지된 열망 사이에서 해숙은 지독한 갈등을 느꼈고 그럴수록 태수의 그 거칠고 뜨거운 기운이 더욱 간절하게 그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호의 경고 이후 해숙은 태수를 멀리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더욱 대담하고 조용하게 그녀의 일상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지요. 깊은 밤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에 해숙은 홀린 듯 뒤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엔 자욱한 밤 공기를 마시며 태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산의 특유의 중후함과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미를 동시에 뿜어내며 해숙을 응시했습니다. 왜 자꾸 저를 피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의 눈이 그토록 두려우신 건가요? 태수의 나직한 물음에 해숙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태수는 해숙을 어둠이 짙게 깔린 창고 벽으로 이끌었고 그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해숙의 이성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우리를 올가맨다 해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생동감은 가짜가 아닙니다. 태수의 뜨거운 숨결이 해숙의 귓가를 간지럽히자 그녀는 평생 지켜온 정숙함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싶어졌습니다. 해숙은 태수의 단단한 어깨에 손등을 올렸고 거친 나무 껍질 같은 그의 피부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온몸을 관통하는 낯선 전율을 경험했습니다. 태수는 해숙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기며 그녀의 체온을 탐닉했고 해숙은 그의 품 안에서 터질 듯 요동치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은 하나로 겹쳐졌으며 해숙은 자신의 내면에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두 사람의 가쁜 호흡과 뒤섞여 밤의 공기를 한층 더 무겁게 달구었습니다. 해숙은 이제 세상의 잣대나 타인의 눈초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태수의 곁에서 느껴지는 이 원초적인 살아있음만이 그녀를 숨쉬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수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해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낮에도 태수의 작업 공간을 드나들며 은밀한 긴장감을 즐기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하지만 태수의 태도가 어느 날부터인가 미묘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과묵하던 그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숙 씨, 실은 제가 감당해야 할 빚이 좀 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급하게 해결해야 할 돈이 있는데 그 문제만 풀리면 우린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태수의 그늘진 얼굴을 보자 해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온전히 젖어든 해숙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어서라도 그를 돕고 싶었지요. 바로 그때 영호가 다시 해숙을 찾아와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수가 낯선 여인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서류 봉투를 건네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경고했지? 그 사내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가진 것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일 뿐이야. 영호의 목소리는 비릿한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지만 영호의 다음 제안은 더 가혹했습니다. 나에게 그 땅의 권리를 넘겨. 그럼 저 사내를 조용히 처리해 줄게. 아니면 내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거다. 영호의 노골적인 협박과 태수의 배신이라는 의혹 사이에서 해숙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영호를 쏘아보았지요. 오빠, 내가 그렇게 유약해 보이나요? 내 욕망은 내가 책임집니다. 오빠 같은 사람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아요. 해숙은 영호를 단호하게 쫓아내고 태수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험하고도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세 사람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혹은 진실을 밝혀낼 수도 있는 단 한 번의 도박이었습니다. 해숙은 영호가 던져두고 간 의혹의 사진을 불태워버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태수를 자신의 집 안으로 깊숙이 불러들었습니다. 단순히 작업실을 오가는 관계를 넘어 아예 집안의 모든 가구를 새로 맞춘다는 명목으로 그를 집안에 상주시킨 것이죠.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등 뒤를 찔렀지만 해숙은 오히려 보란 듯이 태수와 함께 정원을 거닐고 다정하게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태수는 해숙의 이토록 과감한 행보에 당황하면서도 그녀가 내뿜는 강력하고 우아한 매력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어 갔습니다. 해숙은 태수에게 자신의 집 열쇠를 건네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 이제부터는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마세요. 이 집 안에서만큼은 당신이 주인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해숙의 제안은 태수의 욕망을 자극하는 동시에 그를 자신의 곁에 단단히 묶어두려는 은밀한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태수는 해숙의 고운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조심스럽게 온기를 전하며 무언의 약속을 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육체적 이끌림을 넘어선 기묘한 공동체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죠. 해숙은 태수가 거실에서 작업할 때마다 우아한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소파에 앉아 그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대패질을 할 때마다 힘차게 솟구치는 태수의 팔, 근육과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은 해숙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렬한 생의 에너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태수 역시 해숙의 뜨거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더욱 정성스럽고 힘있게 목재를 다듬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긋한 나무 냄새와 두 사람의 달아오른 체온으로 가득 찼지요. 해숙은 영호가 쳐놓은 덫을 역이용하여 태수를 자신의 완벽한 남자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60살의 나이에 다시 찾은 이 원초적인 감각은 해숙을 이전보다 훨씬 젊고 생기 넘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태수가 해숙의 집에 머문 지 일주일째 되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해숙은 태수를 마주보게 앉히고 영호가 보여주었던 그 사진에 관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고 에어컨 바람조차 식히지 못하는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무겁게 감돌았죠. 해숙은 태수의 깊은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수 씨, 영호 오빠가 보여준 사진 속의 여인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은 정말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건지 듣고 싶어요. 태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와인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해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평소보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진한 슬픔과 열망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죠. 그 여인은 제 하나뿐인 여동생입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쫓기고 있는 건 사실 저예요. 해숙 씨를 속이려던 게 아니라 제 부끄러운 치부를 보여드리기 싫었을 뿐입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있었고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물기가 어른거렸습니다. 해숙은 그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절박한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수의 뒤로 다가가 그의 넓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해숙의 손길이 태수의 가슴팍으로 천천히 내려가자 태수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커다란 손을 겹치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대신 저에게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해숙은 태수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아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제안을 속삭였습니다. 그 제안은 태수로서도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내용이었고 그의 몸은 해숙의 숨결에 반응하듯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태수는 거칠게 해숙을 돌려세워 그녀의 숨결을 집어삼킬 듯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을 타고 높게 솟구쳤고 거실의 희미한 불빛은 그들의 뜨거운 교감을 축복하듯 일렁였습니다. 영호는 해숙의 짓불이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것을 보며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숙이 태수에게 돈을 건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이를 빌미로 두 사람을 파멸시킬 함정을 팠죠. 어느 깊은 밤 영호는 마을 사람 몇 명을 대동하여 해숙의 집을 급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숙의 부도덕함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한 뒤 자신이 구원자처럼 나타나 그녀의 재산을 가로챌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이미 영호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거칠게 들어섰을 때 집안에서는 의도적으로 연출된 듯한 해숙의 높은 웃음소리와 태수의 묵직한 고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영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 통유리창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격한 장면은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반전이었습니다. 해숙은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태수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 무언가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다름 아닌 영호가 그동안 마을 이권을 챙기며 저질러온 비리 장부의 사본이었습니다. 태수는 목수이기 이전에 영호의 비리를 캐기 위해 고용된 조사관이자 해숙의 은밀한 조력자였던 것이죠. 영호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해숙의 정원, 곳곳에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창문을 열고 당황한 영호를 향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사람의 욕망을 이용하려면 자기 욕망부터 다스릴 줄 알았어야죠. 덕분에 아주 즐겁고 완벽한 연극이었어요. 해숙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날카롭고 우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호는 그제야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음을 깨닫고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영호가 연행된 뒤 해숙의 집에는 이전과는 다른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어젯밤의 혼란을 증명하듯 영호가 떨어뜨린 손전등과 서류 몇 장이 어지럽게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해숙은 창밖의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연장을 정리하던 태수가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지만 해숙은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해숙 씨. 영호 씨는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해숙은 그의 깊은 눈 속에 숨겨진 또 다른 갈망을 읽어냈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정의를 위해 움직인 조사관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것을 노리는 사냥꾼일까요? 해숙은 태수를 돌아보며 그가 풀어헤친 셔츠 사이로 보이는 탄탄한 가슴팍에 가만히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거칠게 뛰는 그의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지요. 태수 씨, 정말 저를 위해 이 위험한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당신도 제가 가진 것들이 필요했던 건가요?
해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수는 대답 대신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며 팽팽한 긴장감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자신의 몸이 그의 체온에 반응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든 어떤 목적을 가졌든 상관없다는 위험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안고 있는 이 뜨거운 육체만이 유일한 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해숙은 태수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의 입술로 자신의 숨결을 깊게 밀어 넣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숨소리는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며칠 뒤 태수는 다시 평범한 목수의 모습으로 돌아가 해숙의 집 뒤뜰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에서 상체를 드러낸 채 작업에 몰두하는 그의 등 근육은 움직일 때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힘차게 꿈틀거렸죠. 해숙은 그늘진 테라스에 앉아 시원한 차를 마시며 그 광경을 탐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태수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그의 구릿빛 가슴을 타고 내려가 바지춤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며 해숙은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수는 작업을 멈추고 해숙에게 다가와 그녀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주저앉았습니다. 해숙 씨, 실은 제가 당신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태수의 진지한 말투에 해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태수는 해숙의 하얀 무릎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지요. 저는 당신 남편분의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게 간곡히 부탁하셨죠. 당신을 곁에서 지켜달라고요. 해숙은 예상치 못한 고백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남편과 태수가 인연이 있었다니 해숙은 묘한 배신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접근하신 건가요? 단지 남편의 부탁 때문에요? 해숙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자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뜨거운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처음 마주한 순간 제 본능은 남편의 부탁 따위는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이라는 여자를 온 마음으로 원하게 되었습니다. 태수의 눈동자는 거짓 없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의 손길이 자신의 무릎 근처를 타고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묵묵히 허락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 같은 그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섰고 해숙은 자신도 모르게 낮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태수의 고백 이후 해숙은 그에게 더 깊이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금고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꺼내 태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 돈으로 당신 여동생의 빚을 해결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온전히 제 남자로만 사세요. 해숙의 제안은 배려의 탈을 쓴 완벽하고도 우아한 구속이었습니다. 태수는 돈다발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해숙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 그녀를 침대 위로 유도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돈으로 사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묶으려는 겁니까? 태수의 목소리는 위협적이면서도 지독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해숙은 그의 단단한 가슴팍을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옷가지를 흐트러뜨리며 대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둘 다예요. 당신의 그 단단한 몸도 당신의 영혼도 이제는 오직 내 것이니까요. 태수는 해숙의 도발에 묵직한 신음을 내뱉으며 그녀의 얇은 가운을 단숨에 제쳐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해숙의 하얀 피부와 태수의 짙은 그림자가 묘한 대조를 이루며 방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지요. 해숙은 태수의 넓은 등을 손가락으로 깊게 파고들며
그가 주는 쾌락에 온몸을 맡겼습니다. 60살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해숙은 유연하고 정열적으로 태수의 움직임에 반응했습니다. 두 사람의 육체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불꽃처럼 타올랐고 해숙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화려하고 뜨거운 순간을 지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달콤한 말들이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5천만 원의 대가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순간의 짜릿한 살아있음이었으니까요. 태수의 손길이 해숙의 몸 구석구석을 탐험할 때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을 모두 잊고 오직 현재의 욕망에만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의 격렬한 몸짓은 새벽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우가 떠난 뒤 해숙과 태수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평온하고 감미로웠습니다. 해숙은 매일 아침 태수가 정성껏 깎아 만든 나무 의자에 앉아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향긋한 차를 마셨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된 영우로부터 해숙에게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태수의 본명과 과거 행적이 담긴 충격적인 보고서가 들어 있었지요. 태수는 조사관도 남편의 부탁을 받은 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문적으로 부유한 시니어 여성들에게 접근해 환상을 심어주고 마음을 얻어내는 위험한 사내였던 것입니다. 5천만 원 역시 여동생의 빚이 아니라 그가 도박장에서 날린 돈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해숙은 손을 떨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통유리 너머로 여전히 정원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 태수의 구릿빛 등줄기가 보였습니다. 저토록 단단하고 정직해 보이는 등이 모두 연극이었다니 해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수 씨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이쪽으로 들어와 보실래요? 해숙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땀을 닦으며 다정한 미소를 지은 채 거실로 들어섰지요. 해숙은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가리켰습니다. 태수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태수는 변명 대신 해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해숙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치밀한 연극이었나요? 당신이 보여준 그 뜨거운 눈빛도 나를 아껴주던 그 거친 손길도 모두 목적을 위한 연기였냐고요. 해숙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해숙의 발치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강인해 보이던 그의 어깨가 힘없이 떨리고 있었지요. 해숙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마지막 불꽃이 결국 정교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태수는 해숙의 무릎 위에 얼굴을 묻은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당신의 배경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맞아요. 하지만 해숙 씨, 당신과 함께 보낸 그 뜨겁고 진실했던 밤들까지 모두 연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진실한 떨림과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해숙이 준 5천만 원을 도박장에 가져가지 않고 사실은 영호의 수하들에게 협박당하던 해숙의 조카를 구하는 데 썼다는 뜻밖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호는 해숙을 몰락시키기 위해 그녀의 가족들까지 은밀히 건드리고 있었고 태수는 악당의 방식으로 악당을 상대하며 그녀를 그림자처럼 지켜왔던 것이죠. 해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남자가 처음엔 불순한 의도로 다가온 사내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가 준 생동감과 치명적인 쾌락은 그 어떤 진실보다도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해숙은 태수의 턱을 잡아들어 올려 그의 흔들리는 눈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였든 아니든 지금의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게 설령 가짜가 만들어낸 환상이라 할지라도요. 60살의 해숙은 이제 도덕이나 세상의 상식보다 자신의 본능과 이 순간의 열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셔츠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그를 소파 위로 밀어뜨렸습니다. 나를 더 뜨겁게 만들어줘요. 내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당신의 그 거친 숨결로 내 온몸을 가득 채워달란 말이에요. 태수는 해숙의 명령 같은 간청에 묵직한 호흡을 내뱉으며 그녀의 목덜미를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다시 한번 욕망의 불길 속으로 거침없이 던져졌지요. 해숙은 태수의 단단한 체온을 감싸 안으며 그가 선사하는 고통 같은 쾌락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해숙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갈구해온 진짜 인생의 민낯임을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숲에 낙엽이 지는 가을이 왔지만 해숙의 전원주택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영우와의 모든 법적 다툼을 끝내고 그의 땅 일부까지 자신의 명의로 가져오는 노련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태수는 이제 과거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해숙의 완벽한 정원사이자 연인으로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지요. 해숙은 5억 원에 달하는 땅 문서보다 매일 밤 자신을 뜨겁게 안아주는 태수의 단단한 팔뚝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붉게 타오르는 노을 아래에서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해숙은 태수의 무릎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대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태수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에게 뜨거울 수 있을까요? 태수는 해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원하는 한 제 심장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게 500만 원짜리 거짓말이든 5억 원짜리 진실이든 저에게는 상관없습니다. 해숙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태수의 손을 자신의 가슴 근처로 조용히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거실에 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지요. 60살 여인과 53살 남자의 사랑은 세상의 잣대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치열하고 아름다운 현실이었습니다. 해숙은 이제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지도 타인을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태수의 거친 손길만이 그녀의 우주를 구성하는 전부였지요. 해숙의 전원주택은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적 속에서 두 남녀의 가쁜 숨소리와 낮은 여운으로 밀도 있게 채워졌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